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며 끔찍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옛 남편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의뢰 딸도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돼서 인질극은 마무리됐지만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의 어린 딸까지 숨진 잔혹한 인질극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지금 궁금증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안산 인질극의 전말, 전 평택경찰서장인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질극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인질범이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내를 불러달라. 이게 표면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질범과 또 이제 숨진 남성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관계도를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인질범하고 이 여성은 그 법적으로는 일단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부 관계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결혼, 이제 재혼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이 여성은 지금 숨진 전 남편과 94년도에 결혼해가지고 일남이녀의 자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래픽에는 2명의 딸이라 그랬는데 일남이녀가 있는 거죠. 하나 이제 아이가 있는데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지금 인질범과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을 했는데 별거를 했습니다. 별거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인질범이 전 남편의 집에 왔거든요. 전 남편의 집에 와가지고 자녀를 고등학교 다니는 두 딸, 그다음에 친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상대로 해가지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아내를 데려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전 남편을 살해한 것이군요. 그렇죠.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특공대가 들어갔을 때 보니까 전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다. 특공대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전 남편은 죽어 있었다. 언제 죽었는지는 부검을 해봐가지고 부검과 그 인질범의 진술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들어갔을 때 또 하나는 그 작은 딸이 중태에 빠졌는데 옮긴 호송 과정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인질극을 저희들이 초기부터 5시간 동안 순서대로 생중계를 해드린 거나 다름없었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이 현재 남편이 옛 남편의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인질극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신고는 그렇다면은 큰 딸이 경찰에 신고를 인질이었던 딸이 신고를 한 거군요. 큰 딸이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인질극을 벌였을까요? 그게 이제 미스터리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 인질범이 지금 2007년도에 결혼한 다음에 별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거하는 과정에 아마 이 여자가 전 남편과 2006년도에 이혼한 전 남편과 같이 이렇게 교신이 좀 오고 가고 왕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거를 아마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괴롭혔었고 또 실제 이 여성과 2006년도에 지금 이혼한 이 전 남편과는 또 가깝게 지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애들도 전 남편의 집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의심해가지고 이 인질범이 전 남편의 집에 가가지고 전 남편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을 죽이고 그 과정에 이제 그 딸이 신고했고 그 신고한 것을 알고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인질범이 아내를 데려다 달라 예. 이렇게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현재 남편과 이 가족 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건 저희가 지금 뭐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질극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 전에 살해한 듯 예. 보인다. 전 지금 남편의 예, 전 남편 얘기죠. 그 예. 시신 상태를 봤을 때 신고 전에 이미 살해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남편의 집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이 남편이.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전 남편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그 지금 별거 중에 있지만 나는 이 여자 사랑한다. 다시 재혼할 합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만나지 말아라. 예. 이렇게 하면 압박을 하는 과정에 예. 이 뭔가 다툼이 있어가지고 살해된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전 남편이 지체장애 상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과정을 또 그 큰딸이 신고를 안 했으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예. 큰딸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인질범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여자를 데려다 달라. 부인을, 아내를 자기한테 데려다 달라. 예. 근데 아내를 그 경찰이 그 아내다 데려다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아내를 죽이고 자녀까지 죽이고 자기가 죽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내와 이 인질범과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신경을 그쪽에 쓰이게 해놓고 특공대가 들이닥친 것 같습니다. 예. 신고 전에 살해된 것 같다라면은 이게 언제 인질범이 그 방에 그 집에 들어갔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하루 전에 들어갔는지 시신의 상태로 봤을 때는 하루 전에 살해된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큰딸이 신고를 안 했으면은 아마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뭐 그런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은 그 안에 지금 작은 딸도 이제 중상을 입었다가 이제 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제 숨진 걸로 지금 전해지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딸의 친구들도 예, 딸의 있었고. 친구들도 그 안에 있었고. 그럼 예. 그런 한 명이 전 남편이 숨진 상황에서 쭉 그렇게 같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예. 이제 범인이 그 전 남편의 집에 왔을 때 과연 전 남편 혼자 있었느냐? 그 전 남편 혼자 있다가 전 남편을 살해한 후에 딸들이 왔을 때 그 딸을 잡고 인질로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은 아마 경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딸들이 전 남편과 같이 있었던 건 아무래도 친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친부이기 때문에 예. 전 남편과 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예, 부분도 물론 수사를 해서 정확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큰 딸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뭐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고가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큰 딸이 아마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큰 딸이 상당히 기질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신고해다가 들켰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숨이 위험할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마 큰 딸이 이 인질범이 딴 데 한눈 파는 사이에 아마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죠. 이제 진압 과정에서 바로 지금 보시는 경찰 특공대가 이제 투입이 됐습니다. 경찰 특공대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이런 때 테러나 예. 이런 인질극 벌였을 때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됩니다.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경 자체 내 특공대가 없습니다. 서울청 특공대를 투입하거든요. 서울지방경찰청 특공대는 이 상당히 우리나라 특공대 중에서 제일 잘하는 데입니다. 예. 그리고 이 특공대가 그럼 언제쯤 들어가느냐? 그거는 이 인질범하고 예. 아마 아내하고 그 계속 전화 연락을 통하게 하면서 그쪽으로 신경을 쏘이게 한 다음에 예.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창문을 네. 깨고 뭐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던데요? 갑자기 예.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들이닥쳤을 때 이 인질범이 흉기로 남아있는 인질을 살해를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 방 안에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은 참 힘든 상태였고 그래서 아마 이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예. 작은 딸이 예. 이 살해당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오늘 투입된 경찰 특공대도 서울경찰청 소속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에는 왜 경찰 특공대가 없는 겁니까? 경기지방경찰청에 특공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서울지방경찰청 특공대가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하고 서울하고 경계지점 남태령 부근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경기도가 아. 이 치안이 제일 많거든요. 예.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특공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인질극이 예. 많아지기 때문에 인질극 테러에 대비해서 경기지방경찰청도 특공대 창설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인질극 과정에서 이제 뭐 인질극에 대처하는 요령 같은 것도 있고 작전 사항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 좀 장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작은 딸이 이 중태에 빠진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조금 인질범이 흥분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러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예. 경찰 특공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평택 경찰서장을 하셨으니까 이런 강력 사건이나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는지 궁금한데요.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기 전에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인질범하고 얘기를 시켜야 됩니다. 예. 인질범하고 시간을 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상당히 흥분한 상태거든요. 예. 흥분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인질범의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인질범과 가까운 부모라든가 이런 지인들을 해가지고 계속 통화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물론 추가 수사가 지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번 인질범의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어떤 유형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여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비록 지금 별거는 했어도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좀 컸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별거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계속 전 남편과 만나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 또 별거의 원인도 그 원인에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인질범, 그러니까 현재 남편이죠. 현재 남편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범행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범행 경위가 중요합니다. 계획적이었냐 아니면은 우발적이었냐. 예. 그리고 사체 부검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징역 3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오늘 거의 생중계로 이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참혹한 범죄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인질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